안녕하세요. 대충 하는 영화 리뷰, 저는 서삐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화 미드소마의 룬 문자들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룬을 통해 미드소마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역시나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가득가득한 리뷰이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만든 영상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져서 또 부득이하게 1부, 2부, 3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2부에서는 그림, 벽화, 메타포들을 알아보고 3부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내용들을 좀 더 깊게 파보는 영상입니다. 예를 들어 데니 가족의 죽음은 운명이었는지, 또 펠레가 데니를 좋아한 건지, 이런 걸 이야기해보는 영상이 될 거예요. 2부, 3부 영상까지도 함께 해주세요. 저번 결말 해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미드소마는 해석이나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점, 즉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결말이나 메시지는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신 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룬은 라틴어 채택 이전에 북유럽에서 사용되었던 표현 문자입니다. 룬은 이름과 소리 그리고 주어진 의미를 각자 갖고 있는데요. 고대 룬 문자는 일상의 언어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돌 같은 판에 긁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룬은 의미가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는 데다가 북유럽 신화에서는 룬 문자가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문자로 표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은 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룬을 미래를 읽는 점성술이나 주술의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오늘날까지도 룬 문자는 점술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리에스터는 아마도 이런 룬의 신비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룬을 영화의 복선들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룬 문자를 사용해 분명 영화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장면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티아즈입니다. 티아즈는 북유럽 신화의 전쟁과 정의의 신인 티르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티아즈는 문자 그대로 티르 신을 상징하고 주요 개념은 전사, 정의, 균형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 충성, 희생, 전투, 판결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투나 분쟁, 소송에서 티아즈를 새기며 승리로 이끄는 힘이 발휘된다고 믿었대요. 영화에서는 크리스티안이 마야와 관계를 맺기 전 티아즈가 수놓아진 옷을 입게 되잖아요. 이 장면에서의 티아즈는 티르 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즉 남성적인 힘과 에너지를 뜻해요. 또 티아즈는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크리스티안의 입장에서는 이 마을의 대를 위해 자신이 희생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메이폴의 모습 또한 티아즈처럼 생겼는데요. 이 메이폴에 새겨진 두 개의 룬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룬은 페우인데요. 페우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소를 의미하고요. 소는 농경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요 개념이 풍요, 돈, 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페우는 성공, 행운, 권력, 번영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는 여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이도가 있습니다. 라이도의 일반적인 의미는 여행인데 성장이나 진화와 같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폴과 그곳에 새겨져 있는 페우와 라이도의 뜻은 호르가 마을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이 마을의 믿음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우와 라이도는 호르가 마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로 데니와 친구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의 천장이나 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천장의 지지대가 마치 메이폴을 연상시키고 이 주변에 쓰여져 있는 기호들이 메이폴 주변에서 춤추는 사람들로 보인다 해서 이건 메이킨을 뽑는 그 의식이다라고 보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페우는 펠레의 옷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펠레에게는 특별히 번영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펠레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외부인 4명을 데리고 왔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공을 인정받아 펠레는 월계관을 쓰게 되죠. 펠레의 목적과 룬 문자 페우에 관련된 것은 3부에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볼게요. 데니의 옷에서도 룬 문자는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데니의 옷에는 왼쪽은 라이도, 오른쪽에는 세워진 다가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룬들이 펠레가 데니에게 선물했던 그 그림 위에 쓰여져 있던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라이도는 여행, 성장이나 진화를 의미하지만 역방향으로는 불화, 망상, 위기 또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가즈는 네이가즈, 낮에서 따와서 변화, 각성,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즈는 대칭성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가즈는 역의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다가즈가 세워져 있는 모습, 즉 데니의 드레스에 수놓아져 있는 방식은 행복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룬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객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객이 데니의 여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여행이 데니에게 좋은 여행인가? 아니면 나쁜 여행인가? 데니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해 관객이 생각한 결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살라는 유산, 자산,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화 속 오살라는 숙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하는 첫 장면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오살라는 문자 그대로 토지나 돈 같은 유형자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지만 무형재산이나 일단 좋든 나쁘든 간에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유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오살란과 비슷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이 장면은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9개의 룬이 새겨진 돌에 피를 묻히는 이 행위는 주문을 거는 장면이었다고 해요. 작은 X자 모양은 계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계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인간과 영적인 존재와의 연결성도 있습니다. 왼쪽과 가운데는 라이도, 라이도는 여행, 더 나아가 성장, 진화를 뜻하고 있고 아래쪽은 아마 페르소인 것 같아요. 페르소는 가장 신비스러운 룬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페르소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비밀이나 신비의 개념도 있지만 무작위, 우연,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돌에 새겨진 티와즈는 명예, 정의, 자기 희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알기즈가 있는데 알기즈는 말 그대로 보호, 발전, 지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호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북유럽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알기즈를 새기거나 알기즈로 부적을 썼다고 해요. 영화 속 알기즈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상실, 숨겨진 위험, 문제, 보호가 차단되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바쳐야 한다. 이 선물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을 해야 하며 자신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호르가 마을이 신을 위해 9명의 영혼을 바치겠다라는 주문과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라이도와 티아즈에 자신의 피를 바쳤는데요. 이 뜻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희생으로 끝내고 있고 나는 이 희생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한 의식이 치러졌던 노란 집의 룬을 해석해 볼게요. 영화 초반부에서는 노란 집의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먼과 코니가 사라진 바로 그때부터 이 노란 집의 문이 열리게 돼요. 이 문이 열려져 있는 모습 때문에 해외 관객들은 이거 룬문자 중에 에화즈다라고 했대요. 에화즈는 북유럽 신화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단의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 발전, 변화, 진로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영화의 맥락을 보면 에이와즈는 문, 통로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신에게 가는 길이라는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의미지만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 집 안에는 인과즈와 계보가 겹쳐져 있는데요. 인과즈는 창조, 조화,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겨울, 죽음 이후 봄, 새로운 생명이 온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즉 새로운 생명과 풍요를 위해서는 겨울, 죽음이나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계보는 선물의 의미를 아까 갖고 있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 신전에 갇힌 살아있는 조공들과 죽은 조공들은 바로 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희생으로 호르가 마을은 계속해서 식량을 얻고 번영할 수 있겠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에게 자신들을 바치는 이 희생이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의식이라고는 하지만 그 의식은 극도의 괴로움과 고통을 동반하고 그 와중에 그러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호르가 마을의 이중성, 모순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번 해석 영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관점으로 보고 해석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고 느낀 바로 그 감정이 바로 정답입니다. 계속되는 2부 영상에서는 영화 속 그림, 벽화 등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2부 영상에서 빨리 만나요. 안녕.